좋아요, 구독. 네, 본부장님,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새해 첫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도 2,600선이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거래일 우주항공 섹터 짚어주셨는데 사실 약세를 보이는 시장 속에서도 좀 어느 정도로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의 흐름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날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고 종목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연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성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지기에는 작년 하반기 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컨퍼런스 이후에는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이제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이 바이오 업종 업체들 중에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네. 재무적인 리스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이제 작년 우리나라 시장 마감이 되면서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장이 마감되기 1주, 2주 정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매도세지만 여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 스탠스를 가져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 정도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0이나 30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수익 나는 종목의 경우에는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올해 2024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새벽에 발표된 이 FOMC 의사록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경계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참 긍정적인 부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 끝날 때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제 2024년도에 유망 업종이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주항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강했어요. 네. 특히 뭐 반도체는 작년 중순부터 강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만 놓고 보자면 2024년도에 자금이 유입된 쪽은 우주항공 쪽입니다. 물론 덩치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갈 만한 체력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세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2024년도에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받더라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난주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업이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장 초반에는
5% 가까이 낙폭을 보이다가 지금 반등을 좀 줬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2024년도에 어쨌든 가장 먼저 자금이 유입된 쪽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 자체를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있죠.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우주항공도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고 지금도 보시면 화장품이라든지 그동안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의류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모두가 가는 방향보다는 네. 내가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지만 메리트가 있는 쪽을 좀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투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데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쪽이었던 우주항공은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만전자를 눈앞에 뒀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연이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만전자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지만 사실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가 될 갤럭시 S24는 세계 최초의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8만전자를 올려주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8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월 2일에 79,8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8만 전자 한번 갔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빅테크 관련주 오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밀리는 이유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희석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세를 좀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기업 자체의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조정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개파락이 크게 나올 정도로 낙폭이 컸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일 날 갤럭시 S24에 네. 대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기기 자체는 만족스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기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기기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봤을 때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가전기기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실적도 나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어 있는 AI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의 출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역성장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AI 스마트폰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쪽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골고루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8만 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종합주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반도체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SK하이닉스를 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외국계 기관들의 포지션도 중요하겠지만 매크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유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8만 원은 물론이고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만 전자에 이어서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애플이 최근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출시하겠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플의 충격이 삼성전자 쪽에는 미치지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않을까요? 애플의 약세는 뭐 애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이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올라가는 기간 동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따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애플이 밀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아이폰
15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그런 기기를 내놨었던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혁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그런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애플에 밀려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팬층도 좀 덜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 살짝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AI 쪽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에 대한 지분 가지고 있는 것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 AI 쪽에 대한 사업의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서 뭔가 좀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쪽 매출도 많은 기업이고,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올해에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기기 성능이라든지 이런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만 좀 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투심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사실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을 뭐 출시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른 업체들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AI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 수혜를 받을 종목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게 좀 바뀔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너무 많이 움직였죠. 이미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개화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겁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많죠.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찍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찍히거나 아니면 현재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온디바이스 AI와 엮일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나눠보자면 이제 테스트 소켓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P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하우스 기업들도 있고요. 뭐 팹립스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주가가 대부분 다 좀 많이 나왔어요. 주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이거나 비중을 많이 채우는 매매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덜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엣지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 여력면에서 봤을 때는 기판 쪽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와 엮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 TLB 같은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해성 DS라는 기업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온디바이스 AI 쪽과 충분히 엮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CES도 있고요. 2월 달에는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나 MLCC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엮을 수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늘어나거나 반도체 쪽이 성장하게 되면 MLCC도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중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 보시면, 그래도 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부품사의 최근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 비중 확대도 괜찮을까요? 너무 많죠.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네. 관련되어 있는 이 부품주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전 비중 확대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오킨스 전자라든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은데 최근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C넥스 같은 기업도 있고요.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MC넥스라는 기업도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UIL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UIL 같은 경우도 삼성량 매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오늘도 아랫골이 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드림텍 같은 기업,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드림텍 같은 경우도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확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면 다음에 떠오르는 게 CXL 아닙니까? 그런 만큼 많이 올랐는데 특히나 또 주조주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겪는다면 그때도 새롭게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저도 안 이제 되나요? CXL 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오킨스 전자와 네오셈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을 때 제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킨스 전자라든지 네오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올라오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양봉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파이넴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혹시 좀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접히는 휴대폰,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 부분을 만드는 기업인데 원래 이제 외장 힌지는 KH 바텍이 하고 있었고요. 내장 힌지를 이 파이넴텍이 하고 있었는데 이 파이넴텍이 앞으로는 외장 힌지까지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외형 성장이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5%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힌지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적인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9,300원대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8,500원대 손절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